바로 검찰이 황교안, 민경욱이 제기한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그런 그 고소고발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예, 선관위가 영등포 경찰서 무혐의 처분을 낸 거에 반발을 했고 이의 신청을 했다. 예, 결국 검찰이 수사를 착수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결국 검찰이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황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을 영등포 경찰서가 무혐의 처리했는데, 예, 요거는 제가 한 2주 전에 이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예, 경찰, 영등포 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게 경찰이 또 한 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검찰이 이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에 대한 선관위 고발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황 총리와 민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네, 뭐 QR코드, 그다음에 임시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황 전 총리가 이거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아시아투데이에 저와 함께 특별 대담을 하면서도 저런 의혹이 있다라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부디 영등포 경찰서는 저렇게 무혐의 처분을 냈습니다만은 검찰이 이런 그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한 이런 그 처벌 말고 부정선거 그 자체만으로도 좀 시원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런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높아질 건데요. 글쎄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가라앉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은 뭐 그 중요성이 그렇게 가라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번 검찰 수사로 다시 한번 예, 이 부정선거 또 사전투표 조작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리가 되셔요. 오늘 토미스님이 하트를 뿅뿅 날려 주었습니다. 예. 지문만 봐서는 4.15 수사한다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자세히 저 기사를 드린 거고, 선관위가 황교안 또 민경욱을 고발한 거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두 사람은 혐의가 없다라고 하니까 선관위가 재차 이의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황교안과 민경욱 의원의 그런 그 재수사를 하면서 자연히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분이 제기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예, 바라는 것을 제가 촉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우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부정선거 수사보다는 선거 방해 혐의가 있는지만 조사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부정선거를 좀 철저하게 규명을 하는 그런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촉구였습니다. 예, 꼭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예, 황교안, 민경욱 두 분의 어떤 그 사안은 글쎄요,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혀야 두 분도 또 정치 재개를 하는 그런 기로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어떤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